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의 평균 기대 수명은 1년 전보다 0.3년 늘어난 82.7세로 예측됐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25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을 위한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1조 원대로 확정됐습니다. 여가부가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인데 올해 미투 운동과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같은 이슈가 대두된 데 따른 겁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또래보다 말이 유난히 느린 아이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아이마다 성장 발달 속도는 다를 수 있는데요. 부모가 아이의 표현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줄 때 아이의 언어와 성장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늘고 남녀 간 격차는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생명표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의 평균 기대 수명은 1년 전보다 0.3년 늘어난 82.7세로 예측됐습니다. 남자 79.7세, 여자는 85.7세로 남녀 간 기대 수명 차이는 1985년 이후 32년째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보다 남자는 1.7년, 여자는 2.4년이 더 길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기준 60살 남성은 앞으로 22.8년, 여성은 27.4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내년 10월부터 아이를 낳으면 25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주려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의결된 최종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산모 33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며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울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장려금이 저출산 극복에 효과가 있을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육부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장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을 늘려 2만 명의 유아를 추가 수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맞벌이 부모를 위한 오후 돌봄과 통학버스 지원도 이뤄집니다. 지난 11월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에 대응하는 범정부 대책 발표 후 세부 이행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무엇보다 내년 한 해 동안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이 확충됩니다. 내년 3월에 692개 학급이 먼저 개원하고 388개 학급은 내년 9월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유형별로는 단설이 321학급, 병설이 671학급, 공영형이 88학급으로 추진됩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40학급, 서울은 150학급 등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부터 먼저 신설됩니다. 국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그동안 지적받았던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개선도 이뤄집니다. 교육부는 단순히 국공립유치원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맡기고 싶은 국공립유치원, 아이들이 가고 싶은 국공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에 비해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던 오후 돌봄과 방학 중 돌봄도 보장할 계획입니다. 통학버스 역시 통학 권역이 넓은 농어촌 지역과 사립유치원 집단 폐원이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에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아침부터 수온주가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옷차림이 두꺼워졌습니다. 벌써부터 거리엔 살얼음판이 생겼습니다. 이맘때부터 노인들은 길을 걷다 넘어져 다치는 낙상이 제일 걱정입니다. 겨울철에 노인들은 넘어지면 100% 다치니까 거의 넘어져서 다쳐요. 그래 병원에 간다고요. 뼈가 약하니까. 대다수의 노인은 시력이 안 좋은 데다 신체 반응 속도가 느려 순식간에 넘어져 다치고 맙니다. 물 뿌린지도 모르고 시력이 안 좋으니까 걸어가다가 그대로 그냥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다리, 여기 허리 아파가지고 그런 고생을 했죠.
지난해 기준 노인 6명 중 1명이 낙상 경험을 했고 그 이후로 미끄러운 바닥이 가장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낙상하면 입원하는 확률이 높았고 운동이 부족해져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는 확률도 높았습니다. 골다공증이라든지 어떤 골절에 취약한 인자들을 가지기가 쉬운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겨울철에 빙판에 넘어지다 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골절 위험성이 증가되고 그리고 그 범위도 조금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견이 돼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손을 주머니에서 빼고 걸어야 합니다. 또 평소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근력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요즘 외출하실 때면 극심한 미세먼지 탓에 마스크부터 챙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겨울철 미세먼지는 농도가 높아 건강에 더 해롭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만 챙길 게 아니라 면역력과 몸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신경 쓰라고 주문합니다. 며칠 맑은가 했더니 미세먼지로 하늘이 뒤덮인 날이 더 많이 이어지며 자주 쓰이는 말, 사만삼이. 말 그대로 사흘 추우면 나흘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외출 전 맑고 흐린 것보다 미세먼지 예보부터 살펴보는 것이 당연한 일과가 됐습니다. 특히 겨울철엔 봄보다 미세먼지가 더 위험합니다. 집집마다 난방을 하고 추운 날씨에 대기가 잘 움직이지 않아 농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대기가 정체될 때 이렇게 배출된 대기오염 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질산염은 날씨가 추울 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에 큰 기여를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마스크를 쓰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여기에 겨울은 수많은 질환에 취약해지기 쉬운 계절. 미세먼지가 각종 심혈관, 뇌혈관계 질환과 호흡기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이들을 극복할 항산화력과 면역력 강화는 필수입니다. 춥더라도 적절한 운동과 함께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수면도 충분하게 취하시고 적절한 운동을 하시고 이런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만성질환자는 외출을 삼가고 외부에 오랜 시간 머무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10월 고양 저유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그 일대는 물론 서울 일부 지역 하늘까지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외국인이 날린 풍등이 휘발유 탱크 옆 잔디에 추락한 뒤 불이 붙어 저유소 폭발로 이어졌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저유소 탱크 주변에 건초 더미가 쌓여 있었고 인화 방지망도 뜯겨 있었던 데다 화염 예방 장치도 턱없이 적어 화재 위험에 언제든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종로 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화재 감지기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시민들의 일상이 마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16만 8천 회선의 전화선과 220조의 광케이블이 설치돼 있었지만 소화기는 고작 한 대, 자동 소화 설비는 아예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백석역 온수관 파열 사고 역시 노후화된 배관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가기관이 당연하게 점검해야 되고 상시 점검 체제가 가동되도록 감독하고 체크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거의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인데다가 사고가 터지고 나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뗀질 처방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기본적인 대책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1조 원대로 확정됐습니다. 여가부가 생긴 이래 가장 큰 규모인데요. 올해 미투 운동과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같은 이슈가 대두된 데 따른 겁니다.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1조 788억 원, 올해보다 41%가 늘어난 것으로 2001년 여성부로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1조 원을 넘어선 것 역시 처음입니다. 올해 미투 운동 확산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관련 주요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커진 겁니다. 여가부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상담 인력 등을 보강하고 관리 시스템도 새로 만듭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과 인력도 늘리고 1인당 500만 원의 자립 지원금도 지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직 문화 개선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돌봄 지원도 강화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돌보미 지원 시간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까지,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금도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 자녀 지원 연령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높일 방침입니다. 이번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성평등 일자리 환경 구축과 가정폭력 피해 이주 여성 보호시설 등의 예산이 새로 반영돼 정부안보다도 오히려 2.8% 늘었습니다. 최근 경남 김해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연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다른 남성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습니다. 최근 춘천에서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피의자 얼굴 공개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20만 명 넘는 동의를 얻으며 공분을 샀지만 관련 범죄는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살인사건 10건 중 1건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까지 더하면 30%에 달했습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별 사례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부 사이 범죄의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등 특례법으로 엄벌이 가능한 반면 연인 관계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합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법리로 포함되지 않는, 그렇지만 낯선 사람에 의하지 않는 다양한 관계의 친밀한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성폭력을 전반적으로 방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개별 법률에 포함되지 못한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젠더폭력 기본법 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항암과 항염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시중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논이 제품. 그런데 국내에서 제조된 일부 분말과 환 제품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23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온라인몰과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27개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33%인 9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쇳가루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선인촌 논이가루와 논이환, 동광종합물산 논이환, 정우물산 논이열매 파우더 등 9개 제품으로 기준치를 최소 6배에서 최대 56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수입한 논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항변했습니다. 생각은 그 원물에 아마 금속 치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몇 해 동안 7, 8년 동안 지금 국산 제품을 분말을 많이 만드는 이런 금속 수치 이런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서울시 측은 외국에서 가공한 수입 완제품 4개 중에는 부적합 제품이 없었다며 국내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분쇄 제조 과정에서 기계가 마모되면서 금속성 이물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 품질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식품 당국에 업체를 상대로 행정 조치를 의뢰하는 한편 논의의 효능 등을 허위 과대 광고한 8개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어묵 포장마차가 허연 김을 내뿜습니다. 추위에 떨던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발길을 멈춥니다. 추울 때 더 맛있는 겨울철 대표 음식 어묵. 하지만 동시에 겨울 다이어트에는 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판 어묵 21개를 조사해봤더니 100g 평균 열량이 하루 필요 에너지량의 8%로 사각 어묵 몇 장만 집어먹어도 한 끼 식사를 먹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나트륨입니다. 많은 것은 100g만 먹어도 나트륨 하루 섭취 권장량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각종 만성질환을 불러올 뿐더러 몸이 붓기 때문에 살을 빼는데 큰 장애물입니다. 살짝 데쳐서 조리를 하시거나 또 간을 할 때 소금이나 간장 사용량을 좀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직 어묵은 영양성분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닙니다. 알아서 표시해둔 업체도 상당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14개 제품 중 11개 제품은 온라인과 판매 정보가 달랐고 5개는 함량 표시와 실제 함량에 큰 차이가 났습니다. 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어묵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지정을 건의했고 업체에는 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 12월 7일 2018년 아동안전교육 성과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주관하는 이번 성과보고대회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황운성 아동복지교육본부장, 보건복지부 아동권익과 김인천 서기관, 자사 배우영 사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황운성 본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열심히 아동안전교육에 임해준 강사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내년에도 노력해달라고 전했습니다.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그 아동 수가 대략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저희 교육은 한 7만 명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을 그 교수 학습을 훈련시켜서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안전 교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익과 김인천 서기관은 축사를 통해 아동안전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이주연 아동안전지원단장이 2018 아동안전교육 성과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아동안전 교육수기 공모전과 우수 강사에 대한 시상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자사는 아동안전교육 사업의 협력기관으로서 노력을 다한 점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아동안전교육 성과보고대회를 통해 아동안전교육의 질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월 7일 2018년 육아방송 시청자위원회 4분기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은산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청자위원들과 자사 조혜진 이사장, 김호중 편성제작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은산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 시청자위원들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전하며 육아방송 임직원은 내년에도 방송의 품질을 높이는 데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조혜진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시청자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하며 내년에도 육아방송 프로그램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질책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김호중 편성제작본부장은 올 한 해 육아방송 성과에 대해 보고하며 내년에도 시청자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시청자위원들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과 2019년도 육아방송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시청 플랫폼 변환에 따른 대응, 주요 시청자층에 대한 분석과 그에 맞는 프로그램 제작 등이 있었습니다. 육아방송은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내년에도 보다 좋은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포도밭을 가꾸며 살아가는 착한 부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자 부부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개구리를 낳다니. 여보,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키웁시다. 개구리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포도밭 일을 도우며 아름다운 노래도 불러드렸어요. 한편 이 나라 왕이 새 왕자들에게 명령을 내렸지요. 왕자들은 지혜로운 신부 까물고 올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져오게 하라. 그중 셋째 왕자는 신부감을 구하러 다니다가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이끌려 포도밭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물었어요. 이봐요, 방금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지요? 개구리 아가씨는 얼른 나무 뒤로 숨었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셋째 왕자는 그 뒤로도 노랫소리를 잊지 못해 날마다 찾아왔어요. 개구리 아가씨의 아버지는 딸을 보여주어야 셋째 왕자가 마음을 바꿀 거라고 생각했어요. 얘야, 이리 나오렴. 셋째 왕자는 개구리 아가씨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믿을 수가 없소. 하지만 개구리라도 좋으니 따님과 결혼하게 해주세요. 개구리 아가씨의 아버지는 무척 기뻐 허락했어요. 개구리 아가씨, 내일 궁궐로 올 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가져오십시오. 다음 날 개구리 아가씨는 성문을 지나는 순간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모습을 본 셋째 왕자는 무척 기뻐했어요. 왕은 3명의 왕자와 신부감을 한자리에 모이게 했어요. 자, 각자 가져온 꽃을 내놓아 보아라. 첫째 왕자의 신부감은 아름다운 장미꽃을 내밀었어요. 둘째 왕자의 신부감은 돌로 만든 백합꽃을 내밀었고요. 마지막으로 개구리 아가씨는 밀이삭을 내밀었지요. 이 꽃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귀한 꽃입니다. 옳거니 밀이삭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로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셋째 왕자와 개구리 아가씨의 결혼을 허락했답니다. 감사합니다. 신생아는 하루 종일 천장을 바라보게 되죠. 이때 간과하기 쉬운 점이 바로 형광등입니다.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빛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형광등 바로 아래 아이를 눕혀두는 건 좋지 않겠죠. 육아 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